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피곤하시거나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계신가요? 지금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시나요? 아래 댓글에 함께 나눠보아요. 어쩌면 그 원인이 건강을 위해 드시던 과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층 건강관리를 연구하고 상담해온 사람으로서 60세를 넘기신 분들이 과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비타민 보충제처럼 몸에 좋았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흔드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혈관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상식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의 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챕터 1. 나이 들면 과일도 달라집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 어릴 때부터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30대에 잘 소화되던 음식이 50대엔 부담스럽고 40대에 괜찮았던 과일이 60대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젊을 때보다 현저히 느려집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무엇보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같은 양의 당분을 먹더라도 몸이 처리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당이 혈액 속을 떠다니며 혈관벽에 달라붙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압과 혈당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을 먹고 나면 유독 갈증이 나거나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심지어 손발이 저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상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셨는데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열대 과일을 한 컵 가득 드셨어요. 망고, 파인애플, 용과 같은 것들이었죠. 비타민을 보충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하셨고 식습관을 점검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매일 건강을 위해 먹던 그 과일들이 원인일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단백질도 잘 챙기고 밥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상담을 통해 저는 그분께 과일 섭취량과 종류를 조정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먼저 열대 과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당도가 낮은 베리류와 사과로 바꾸고 양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과일을 줄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비타민이 부족해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침 피로감이 줄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엔 오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일이 문제였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건강을 위해 먹던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충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건강의 핵심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달콤하고 맛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몸이 변하면 과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일을 멀리해야 하고 어떤 과일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막연하게 과일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드실 과일 양을 미리 정해 두세요.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도가 높은 과일, 특히 열대 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장을 보실 때도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과일을 집으실 때 이건 단맛인가, 시큼한가? 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단맛이 강한 과일은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챕터 2. 나이 들면 당이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단 것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십니다. 밥도 적당히 먹고 간식도 잘 안 먹고 그런데도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처럼 당을 빠르게 태우지 못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고 무엇보다 인슐린 분비가 둔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은 당이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 당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복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 주스를 마시거나 식사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가장 낮습니다. 이때 당분이 농축된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급등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혼란스러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분만 농축된 액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마시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지만 사과 주스로 마시면 5분 만에 혈당이 치솟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세셨고 건강관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운동 후에 허기가 지면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거였습니다. 운동 직후라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후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는 겁니다. 처음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싶어서 운동 강도를 줄여봤습니다.
그래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 어지럽고 손이 떨리는 일도 자주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식후 혈당 수치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엔 괜찮은데 식후에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정말 답답해 하셨습니다. 나는 밥도 현미밥으로 먹고 고기도 적당히 먹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왜 혈당이 이럴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식단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그 아침 운동 후 바나나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운동 직후는 몸이 에너지를 급하게 원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바나나처럼 당이 높은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한두 시간 후엔 혈당이 정상보다 훨씬 낮아지고 그때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을 함께 찾았습니다. 먼저 바나나를 완전히 익지 않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당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몬드 한 줌을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아몬드의 단백질과 지방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변화는 빨리 찾아왔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운동 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점심 전 어지러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식후 혈당 변동폭이 크게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작은 변화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갑작스러운 당의 변화에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복 섭취를 피하고 가능하면 식사와 함께 과일을 먹고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침마다 과일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씹어 드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마시고 식사 후 디저트로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챕터 3.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달콤한 맛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달콤함이 문제입니다. 먼저 망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망고는 열대 과일의 대표 주자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망고 하나에는 밥 한 공기에 맞먹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과당 함량이 높아서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60세 이후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당을 과다 섭취하면 지방간의 위험이 커집니다. 바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분이 높아집니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많을수록 당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익은 바나나가 더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는 설탕 한 숟가락을 그대로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포도는 작아서 자꾸 손이 갑니다. 한 알 먹고 또 한 알 먹고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 한 송이에는 밥 한 공기와 맞먹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건포도는 수분이 빠진 만큼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생포도보다 3배에서 4배 더 위험합니다. 파인애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파인애플은 그나마 섬유질이 있어서 괜찮은 편이지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조림은 시럽에 담가져 있기 때문에 설탕 절임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만났던 박도윤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셨고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퇴직하신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가 많았는데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포도를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한 송이씩 천천히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시는 거였죠.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갈증 때문에 잠이 깨는 겁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자려고 해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60대 중반이면 의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였지만 식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의 상한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하시며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곧 당뇨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는 조언과 함께 약 처방을 고려해 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분은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정말 당황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밥도 적게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하루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바로 그 저녁 시간 포도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포도의 당 함량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약 30g에서 40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각설탕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저녁 시간에 그것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니 양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런 식으로 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함께 찾았습니다. 포도를 완전히 끊는 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횟수와 양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로 하고 그때도 한 줌, 약 10알 정도만 먹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볼 때는 포도 대신 오이나 방울토마토를 먹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새벽 갈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엔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한 달 후엔 거의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낮 시간 피로감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식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정상 중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 없이도 잘 관리되고 있다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포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며 이제는 과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타이밍 그리고 종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달콤한 맛에 손이 자주 가는 과일들을 조금만 멀리하면 혈관이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망고 주스나 파인애플 통조림은 장보기 목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포도는 한 번에 10알만, 바나나는 반 개만, 그것도 꼭 식사 후에 드세요.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챕터 4. 혈관을 살리는 과일 4가지. 이제 반대로
60세 이후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입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 안토시아닌은 이 과정을 늦춰줍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도가 낮아서 혈당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사과는 어떨까요?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유질이 혈관 속 노폐물을 잡아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토마토는 조금 특별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은 혈전을 예방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아서 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게다가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미정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셨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갖고 계셨습니다.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계속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을 더 먹는 게 싫으셨습니다. 이미 하루에 3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으로 뭔가 해결 방법을 찾고 싶다며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식단표를 살펴보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밥도 적당히 먹고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 계셨어요. 다만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해서 과자를 집으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식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과자 대신 냉동 블루베리 반 컵과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배가 찰까요? 라고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동시에 아침 식사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사과 1개를 껍질째 먹기, 점심엔 방울토마토 서너 개를 반찬으로 먹기,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점심에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로 먹기로 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드시던 음식 중 일부를 이 4가지 과일로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라며 조금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느껴지던 극심한 피로감이 줄어든 겁니다. 예전엔 오후 3시만 되면 눈이 감겼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한 달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을 집에서 재보셨는데 아침 혈압이 예전보다 10 정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혈압계가 고장난 줄 아셨대요. 하지만 며칠 계속 재봐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2달 후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던 겁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 정도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5 정도 줄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과일을 바꿨을 뿐인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약을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며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기적의 과일 4가지는 단순히 몸에 해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실천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엔 사과 1개를 껍질째 먹으세요. 점심엔 방울토마토 몇 알과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로 드시고요. 간식으로는 냉동 블루베리를 항상 냉동실에 준비해 두세요.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서 함께 구워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훨씬 높아집니다. 챕터 5. 오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건강이라는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대한 결심이나 완벽한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망고를 내려놓고 블루베리를 집는 순간, 포도 대신 사과를 담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혈관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분들의 건강 회복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와 몇 달 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대부분 아주 작았습니다.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 간식 하나를 바꾸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몸에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에 건강을 만든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윤혜성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세셨고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갖고 계셨습니다.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조림 파인애플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간식으로, 식후 디저트로 거의 매일 드셨죠. 상담을 통해 저는 그분께 통조림 파인애플을 끊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사과와 아보카도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파인애플 없이 어떻게 사나고 하실 정도로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딱 한 달만 시도해보자. 한 달 후에 몸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먹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꾸 파인애플 생각이 나셨대요. 하지만 사과를 조각 내서 천천히 씹어 먹고 아보카도를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서 조금씩 적응하셨습니다. 2주차부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파인애플 생각이 예전만큼 나지 않았고 사과의 아삭한 식감이 의외로 좋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3주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신 겁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싫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 후 체중을 재보니 2kg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식후 졸음이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달 후엔 산책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30분을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분은 내 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다며 이 정도로 쉬울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고 혈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0.5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과일을 바꿨을 뿐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7개월째 같은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통조림 파인애플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어떻게 그걸 매일 먹었을까 싶으시대요. 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변화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1달만 참고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몸이 적응하고 입맛이 바뀌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과일 주스 대신 껍질째 씹어 먹기, 공복 대신 식후에 먹기, 하루에 2-3가지 종류만 정해두고 먹기,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망고를 끊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바나나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채워두세요. 이렇게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가는 겁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를 한번 살펴보세요. 망고가 들어있나요? 바나나가 몇 송이나 들어있나요? 포도는요? 오늘부터 그 자리에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담아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혈관의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단표를 만들어 보세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표시해 두세요. 언제 어떻게 먹을지 미리 정해두면 실천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식후 기분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몸이 변하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드렸습니다.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4가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과일 4가지, 이 8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은 멀리하세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는 가까이 하세요.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몸은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